네,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그룹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신용평가 정익수 연구원입니다. 포스코 그룹은 중국의 과잉 생산과 미국의 통상 압력이라는 악재가 중첩되면서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영 환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탈탄소, 탈철강이라는 성장 전략 하에 무거운 투자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포스코 그룹의 영업 및 재무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부각되고 있는 그룹의 크레딧 이슈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그룹 실적 동향 및 전망, 계열에 대한 유사시 지원 가능성을 간략히 살펴본 후 네 가지 그룹 키 모니터링 포인트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 실적 동향 및 전망입니다. 먼저 포스코 그룹 지배구조입니다. 2022년 3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이후 지주사인 포스코 홀딩스가 확고한 지분율을 바탕으로 포스코를 비롯한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ENC, 포스코 퓨처엠 등 각 부문의 주요 계열사를 안정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주사 전환 이후에도 홀딩스 산하 철강법인 지분을 포스코에게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한편 2023년 1월 1일자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포스코 에너지를 흡수 합병하는 등 그룹의 사업 재편 작업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주력인 철강 부분 외에도 무역 에너지, 건설, 2차 전지 소재 등으로 사업이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철강 부분이 그룹의 외형 및 이익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철강 경기의 부침이 그룹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한편 그룹은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이후 미래 소재 부문이 외형 성장을 기반으로 그룹 내 비중을 점차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룹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철강 경기가 하락 전환된 2022년부터 그룹의 수익성도 둔화 추세에 있습니다. 오른쪽 부문별 이익에서도 철강 부분의 이익 감소가 그룹 수익성 저하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건설, 2차 전지 소재 등 에너지 부문을 제외한 비철강 사업에서도 영업 환경 저하에 따른 수익성 약화가 동반되었습니다. 사업 전반의 비우호적인 여건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25년에도 그룹의 실적 개선 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룹 합산 순차입금이 2021년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투자 확장 기조로 선회한 2022년부터 영업 창출 현금을 상회하는 대규모 카펙스 지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룹의 전반적인 재무 구조는 우수합니다. 2024년 말 포스코홀딩스 연결 기준으로 부채 비율 68.3%, 차입금 의존도 26%등 우수한 재무 비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쌓아온 풍부한 자본 여력과 본원 사업의 안정적인 영업 현금 흐름이 재무 안정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리한 업황으로 실적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로 인한 현금 흐름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자 규모 및 재무 부담의 통제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그룹 계열사에 대한 유사시 지원 가능성 부분입니다. 계열가의 신용도 및 규모의 격차, 그룹 핵심 사업가의 영업적 긴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스코 퓨처엔과 포스코 플로우의 장기 신용 등급에는 계열의 유사시 지원 가능성에 따른 업리프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포스코 DX, 포스코 기술투자의 단기 신용 등급에도 계열의 유사시 지원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룹의 키 모니터링 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키 모니터링 포인트는 보기와 같이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최근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미국 관세가 그룹 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철강 및 자동차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전 세계 상호 관세를 예고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철강과 2차 전지 소재를 핵심 축으로 구성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의 사업 기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포스코를 중심으로 철강 부문부터 살펴보면 직접적인 관세 부담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재료만 보면 2024년 한국 전체 대미 수출량이 132만 톤인데 포스코 연간 판매량이 3천만 톤을 상회하고 있어 그 비중이 미미합니다.
그치만 부정적인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포스코의 주요 고객사인 자동차 가전업체들이 미국을 중요한 시장으로 삼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노출된 관세 위험이 간접적으로 포스코에게 전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호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수요 산업들의 대미 수출 판로가 상당히 제약됨으로써 포스코의 판매량 및 가격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미 무역 상대국들의 보복 및 구제 조치로 보호무역 기조가 한층 강화될 수 있는 점도 부담입니다. 최근 유럽연합은 역내 철강 수입 할당량을 최대 15% 감축하는 세이프가드 강화 조치를 실행하였고, 인도는 일부 저가 철강 수입품에 대한 잠정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인해 중국 철강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아시아 역내 수급 부담이 보다 장기화될 우려도 존재합니다. 2차 전지 소재 부문 역시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을 중심으로 보면 한국에서의 생산 비중이 매우 높고 미국 내 생산 시설이 부재합니다. 반면 오른쪽 표에서 보듯 전방 배터리셀 업체들은 미국의 투자 인센티브 정책 등을 기반으로 미국 현지 시설 구축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밸류체인상 수익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전방 고객사들로부터 가격 인하 압력에 노출될 수 있겠습니다. 또 역의 수입 물량 비중이 높은 미국 자동차 시장의 특성상 근본 수입 관세로 인해 자동차 가격이 인상될 경우 전기차 수요 둔화가 보다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한 완화적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상호 관세에 대한 국가별 협상이 진행되면서 향후에도 협상 수준 및 미국의 관세 후속 조치에 따라 높은 정책 변동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는 미국 관세 정책의 변화와 후속 조치, 상대국들의 대응 수준에 따른 통상 환경 전반의 변화가 포스코 그룹 사업 기반 및 실적에 미치는 영향, 또 이에 대한 그룹의 대응 전략과 진행 경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로 2025년 철강 수급의 방향성과 그룹의 실적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에도 국내 철강 업황의 회복 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요 측면에서 철강 내수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경우 건설 수주 급감 여파와 높은 공사원가 고착화, 건설사 신용위험 부각 등 여전히 어려운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25년에도 유의미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동차 기계 등 제조업 경기 역시 2023년 이후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 조치가 추가적인 하락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 압력도 단기간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국 철강 소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침체 일로인 반면 중국 조강 생산량은 2025년 3월 누적으로 2억 5,900만 톤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보다도 0.6%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철강 수출량은 2025년 들어서도 3월 누적으로 6.3% 증가한 2,743만 톤을 기록하여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월 양회에서 중국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발표하는 등 경기 부양 의지가 확인되었고, 또 자국 철강 생산에 대한 감축 계획도 발표되면서 중국발 수급 부담이 완화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또 최근 경기 둔화에 대응한 각국의 재정 확대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점이나 국내 무역이가 수입산 철강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 등은 철강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중국 부동산 경기의 흐름이나 국내 수요 산업들이 처한 여건을 고려할 때 국내의 철강 수요가 단기간 의미 있게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철강 경기와 연동되어 있는 그룹의 실적도 단기간 약세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2차 전지 소재 부분의 전기차 캐즘 및 메탈 가격 약세, 건설 부분의 저조한 분양 경기와 공사원가 상승 등 비철강 부분에서도 불리한 업황이 전개되고 있어 실적 보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따름입니다. 실적 약세 하에서도 제품 및 원소재 가격의 하향 안정화와 감산 등에 기반한 운전자본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그룹의 영업현금 흐름은 연간 6조 원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철강 부분의 저탄소 체제 구축 및 해외 투자 계획, 2차 전지 소재 부분의 생산 능력 확충 계획 등 그룹의 투자 전략을 감안할 때 2025년에도 영업현금 흐름을 상회하는 투자 지출로 인해 그룹의 순차입금은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세 번째로 투자 부담 속 이익 창출력 약화가 동반되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의 신용도 향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까지 양응급제 등 에너지 소재 사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실적 성장을 보여온 포스코 퓨처엠이 2023년부터 수익성 저하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전기차 수요의 성장 둔화가 가시화된 가운데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주요 원료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판가 하락 및 재고 평가 손실 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규모 투자로 인한 재무 부담 증가가 동반되면서 재무 커버리지 지표도 저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본 확충에도 불구하고 양극재 생산 능력 확충 등에 따른 대규모 카펙스 지출로 인해 연결 기준 순차입금이 2019년 말 4,400억 원에서 2024년 말 3조 원까지 크게 확대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포스코 퓨처엠은 2023년부터 당사 KMI 등급 하향 가능성 확대 요건인 영업이익률 5% 미만, 순차입금 EBITDA 4배 초과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서 신용도 하향 압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포스코 퓨처엠은 투자 속도 조절과 자본 확충 등을 통해 재무부담 통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합작 공장 투자 시점을 이연하는 등 2026년까지 목표 생산 능력을 축소하였으며 지난 2024년 4분기에는 주주사를 중심으로 6천억 규모의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또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이 유효하고 누적 100조 원에 달하는 장기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실적이 점차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투자 속도 조절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도 1.5조 원 내외 적지 않은 투자가 예정된 데다 중단기간 실적 불확실성에 노출된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자본 확충 여부와 실적 변동폭의 최소화를 통해 재무 부담 증가를 계속 제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사는 포스코 퓨처엠 신용도와 관련하여 수요 회복 및 원료 가격 변동에 따른 실적 개선 수준과 투자 규모 및 추이, 자본 확충 등 재무 부담 통제 방안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후 신용 등급을 판단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시다발적 위험에 노출된 그룹의 대응 현황과 투자 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탄소 중립이라는 중장기 극복 과제 하에 중국발 공급 과잉과 미국의 통상 압력, 전기차 시장의 일부 후퇴 등 복합적인 위기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룹은 구조조정과 성장 투자를 병행함으로써 어려운 경영 환경을 극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룹은 2026년까지 총 126개의 저수익 사업과 비핵심 자산을 정리함으로써 2.6조 원 이상의 현금을 창출하고 본원 사업에서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룹은 2024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누적 51개의 구조조정을 실행하여 9,500억 원의 현금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유동성은 2027년까지 향후 3년간 30에서 35조 원 규모의 성장 투자에 사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부문별로는 철강 35%, 2차 전지 소재 40%, 인프라 15%, 신사업 10%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철강 부문은 해외 상공전 투자와 저탄소 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24년 10월 인도 JSW 그룹과 MOU를 통해 인도 현지 일간밀 건설 합작 투자를 발표한 바 있으며 또 최근에는 현대차 그룹과 미국 전기료 건설에 공동 투자자로 참여할 것임을 밝힌 바 있어 해외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 전지 소재 부문은 리튬 등 우량 자원 확보와 신설 법인들의 조업 안정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목표 생산 능력의 하향 조정에도 2026년까지 포항, 광양, 캐나다 등의 양극재 증설 투자가 예정되어 있으며 포스코 아르헨티나,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등 에너지 소재 신설 법인들도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공장을 준공하면서 향후 제품 인증 및 램프업을 거쳐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프라 부문도 LNG 밸류체인 강화를 위한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무동 모터 코어 공장 증설 등 신규 투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룹의 대규모 투자는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와 공급망 재편,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 부상, 궁극적으로는 친환경 기술로의 수렴 등
산업의 구조적 방향성에 부합하는 전략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장기간 축적된 자본 여력과 풍부한 유동성, 본원 사업의 안정된 영업 현금 흐름 등을 바탕으로 중단기간 그룹의 투자 전략을 감내할 수 있는 재무적인 체력도 갖춰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실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높은 투자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만큼 재무 여력의 소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투자로 재무 부담을 통제하고 시의적절한 투자 성과의 발현이 이익 향상 및 재투자 재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상 포스코 그룹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웹캐스트 신청 시 많은 질문들이 사전 접수됐었는데요. 호응에 감사드리고 관련 질문들 중 포스코그룹 관련된 질문들을 먼저 문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트럼프 관세 정책이 철강업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시나요? 또 철강을 메인으로 하는 포스코그룹의 신용도 영향은 어떻게 보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정익수 수석님 계속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국내 철강업에 미칠 영향을 예상해 본다면, 모든 수입국에 동일한 철강 관세가 부과되면서 그동안 쿼터 내 무관세를 적용받았던 국내 철강사들은 미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경쟁 여건에 저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쿼터가 적용됐던 국가들의 물량 제한이 풀리는 데다가 미국 수출을 축소했던 다른 경쟁 국가들이 재진입할 수도 있고 또 가격 경쟁력이 개선된 미국 현지 철강사들이 생산을 늘리면서 경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의 경우 과거 상호 관세나 커터제 등 미국의 수입 규제로 인해 미국 수출량을 많이 축소해온 터라 직접적인 익스포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에 추가된 자동차나 상호 관세 등의 영향에 노출된 전자제품 등 주요 철강 소비 산업들의 관세 부담이 간접적으로 전가될 경우 포스코를 비롯한 국내 철강사들은 가격 인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유럽이나 인도 등 한국 주요 수출 시장에서도 보호무역으로 대응하면서 수출 여건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나 현재 국내 철강사들이 내수 시장의 어려움을 수출로 타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미국 관세 정책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보다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 신용도에 관해 말씀드리면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미국 관세 영향이 그룹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업황에도 불구하고 철강 본원 사업의 현금 창출력이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단기간 실적 변동성을 흡수할 만큼 재무 여력도 갖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관세가 부정적인 업황과 맞물려서 지속적이고 유의미한 수준으로 이제 포스코 그룹의 실적을 제약한다면 중기적으로는 신용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미국 관세 조치로 해외 투자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자금 부담을 동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적 추이와 더불어서 재무 펀더멘털의 변화나 실질적인 투자 효과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용도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높은 변동성을 수반하고 있는 이번 트럼프 정책 기조상 정부 간 협상 결과에 따라서 규제 강도가 완화되거나 반사 이익을 받을 여지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트럼프 관세 정책의 실질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포스코가 인도 및 미국 공동 지분 투자 등 해외로 많이 나가려고 하는데 재무에 영향은 없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계속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지만 포스코는 인도와 미국 중심으로 지금 해외 상공정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작년 10월에 JSW 그룹과 MOU를 통해 연산 500만 톤급의 인도 현지 일간밀 건설 합작 투자를 발표했고 또 총 투자 규모가 80억 달러 수준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절반인 40억 달러를 포스코가 부담한다고 할 경우 하나로 한 5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지난 4월에는 현대차 그룹과 철강 및 2차 전지 분야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현대제철이 추진하고 있는 미국 전기료 건설에 공동 지분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전기료 건설에 필요한 총 투자비 58억 달러 중
50%인 29억 달러가 자기 자본으로 투입되며 이 중 일부를 포스코가 출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협의 단계에 있어서 포스코 자체적인 투자 규모를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이나 포스코 외에도 뭐 현대차 그룹사와 또 다른 협력사들이 공동 출자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 규모가 또 크게 감소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해당 건들의 그 절대적인 투자 규모는 포스코 자기 자본의 한 20% 내외로 큰 수준이지만 인도의 경우 2031년이 준공 목표이고 또 미국 전기료 제철소 건설 기간도 2026년 3분기부터 2029년 1분기까지로 예정되어 있어서 네, 실제 투자 집행은 수년에 걸쳐서 분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분산된 투자 구조 하에서 포스코는 철강 경기의 부침에도 별도 기준 연 4조 원 내의 영업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고 또 2024년 말 별도 기준에서 보유한 유동성도 5.8조 원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제 포스코는 해외 상공정 투자 외에도 현재 탈탄소 체제 전환을 위한 투자 및 개발 부담에 노출되어 있고 또 포스코 배당이 에너지 소재 등 그룹 신사업 투자 재원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어서 자금 부담이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예정된 해외 상공정 투자의 그런 세부적인 내용과 진행 경과를 계속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또 포스코의 제반 투자 및 배당 정책이 재무 안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